안녕하세요. 100세 건강의 비밀을 과학으로 풀어보는 100세 라디오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아침 햇빛 10분이 뇌를 바꾼다인데요. 맞습니다. 스탠포드 의대의 앤드루 휴버만 교수가 강조하는 아침 햇빛의 과학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요.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가 되어서야 머리가 맑아진다거나 하는 증상들 말이에요. 맞아요. 2025년 독일에서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 노출이 우리의 코르티솔 분비와 멜라토닌 생성을 조절해서 하루 종일 집중력과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코르티솔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아침에는 꼭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침 햇빛이 우리 뇌와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원리부터 설명드릴게요. 2001년 임상 내분비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아침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갈 때 코르티솔 수치가 50% 이상 즉시 상승한다고 나와 있어요. 50%나요?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코르티솔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상승해서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일어나서 30에서 45분 내에 코르티솔이 50에서 150%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패턴이 깨져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야간 근무자들을 연구한 2024년 논문을 보면 코르티솔 리듬이 깨진 사람들에게서 집중력 저하, 면역력 감소,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가 나타났어요. 그럼 아침 햇빛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건가요? 네, 핵심은 우리 눈의 특별한 세포인 망막신경 절세포에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아침 햇빛의 파란 빛을 감지하면 뇌의 시상하부로 신호를 보내죠.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정확히는 상이염색 체교차 핵이라는 부위인데 여기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합니다. 동시에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각성 호르몬도 증가시켜요. 도파민이라고 하면 집중력과 동기부여에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래서 아침 햇빛을 받으면 하루 종일 집중이 잘 되는 거군요. 2024년 유럽 노인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노인 환자들에게 아침 햇빛 요법을 적용했을 때 코르티솔과 멜라토닌 리듬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2006년 임상내 분비학 저널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 44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아침 간헐적 밝은빛 노출과 오후 멜라토닌 복용을 조합했을 때 생체 시계가 하루에 거의 1시간씩 앞당겨졌어요. 1시간씩이요? 그럼 시차 적응이나 수면 패턴 개선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야간의 스마트폰 사용이 도파민 분비를 교란시킨다는 것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의 인공광 노출은 도파민 수치를 떨어뜨려 우울감과 불안감을 증가시켜요. 그럼 아침 햇빛이 이런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켜준다는 건가요? 네, 아침 햇빛 노출은 야간 인공광의 해로운 영향을 일부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받은 파란 빛의 악영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햇빛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휴버만 교수의 권고 사항을 보면 일어나서 가능한 한 빨리, 이상적으로는 1시간 이내에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맑은 날에는 5에서 10분이면 충분해요. 흐린 날에는 20에서 30분 정도 더 필요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인가요? 첫째, 선글라스를 끼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생체시계 조절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눈 건강도 중요하니까 절대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안 되고 눈이 아프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태양 쪽을 향해서 서되 약간 옆을 보거나 눈을 가볍게 감고 깜빡이면서 자연스럽게 빛을 받는 거예요. 아침 시간대는 UV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단시간 노출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럼 창문 너머로 받는 건 효과가 있나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해요. 아침의 핵심적인 생체시계 조절을 위해서는 창문을 통한 빛이 직접 야외 햇빛보다 50배 정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연구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14년 연구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창가에 앉은 직장인들이 창문이 없는 환경의 동료들보다 수면의 질이 더 좋고 신체 활동량도 높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사무실에서도 창가에 앉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휴먼 교수도 책상을 창문 근처에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권하고 있어요. 자연광이 뇌에 각성과 집중 신호를 보내거든요. 다만 이건 하루 종일의 보조적 효과이고 아침에 핵심적인 생체시계 리셋을 위해서는 여전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필수예요. 겨울철이나 흐린 날은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광치료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말럭스 정도의 밝기로 30분 정도 노출시키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햇빛이 가장 이상적이죠. 시간대는 정말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후나 저녁 햇빛은 오히려 생체시계를 뒤로 밀어버려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아침 햇빛만이 생체시계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째, 출근길에 지하철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세요. 둘째,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창가에 앉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창문을 통한 자연광은 하루 종일 각성과 집중력 유지에 기여해요. 가능하면 창가 자리를 이용하시고 실내 조명도 밝게 유지하세요. 주의할 점도 있나요? 네,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첫째, 절대 태양을 직접 바라보지 마세요. 망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눈질환이 있거나 광과민성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세요. 또 다른 주의점이 있나요? 개인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눈이 민감한 분들은 시간을 줄이거나 모자를 써서 간접적으로 빛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이후에는 UV 강도가 높아지니까 그때는 선글라스 착용을 권합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정보였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밖에 나가서 5에서 10분만 햇빛을 받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코르티솔 리듬을 정상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백세 라디오 연구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